엘리오는 냉정하게 보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말 미쳤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진짜 꼭 극장에서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당신은 혼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엘리오입니다. Okay, come and get me. So if any aliens are listening, please come and get me. Okay, bye. Love. This is awesome. 픽사가 왔네. 픽사가 왔어. 이야, 이 맛에 픽사 덕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2 이후에 29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엘리오가 왔습니다. 워리와 버즈나이트 이어 이후에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를 돋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SF답게 선배 영화들의 레퍼런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번 영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돌비건에서 보고 왔는데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돌비건이 있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몰입감이 달라요. 올 여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 엘리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엘리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CG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미쳤습니다. 엘리오는 우주가 배경인 만큼 지구도 밤이 주로 나오고 별빛이나 형형색색의 전구 빛이 정말 잘 표현되었는데요. 전작인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느꼈지만 그 빛의 표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를 보여주는데 그 과학관 가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별자리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별들의 향연을 바라보다 보면 엘리오가 처음으로 커뮤니버스에 이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튀어오른 물방울이 우주선의 불빛을 받아서 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그 연출은 엘리오가 그토록 바라던 외계 생명체에게 납치가 되는 그런 신나고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감정이 물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또한 덩달아서 신나고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인 커뮤니버스의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커뮤니버스 행성을 보고 해팔리가 떠올랐는데 구형에 속은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 줄기 가닥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게 해파리 모양 같았어요. 그리고 다채로운 색감과 커뮤니버스가 추구하는 부드러움과 평화, 공생 이런 것 등을 잘 표현한 것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들이 해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버스의 대사 앰버서더가 되면 주는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는 이 블랙홀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아서 물리학을 전공한 주인장에게는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커뮤니버스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의 외형도 그들의 특성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둥구스름하게 디자인된 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커뮤니버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동하여 고도의 문명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포근해 보이고 의도적으로 뾰족함을 없앤 디자인을 했습니다. 엘리오가 타는 우주선이 완벽히 구형인 것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오가 처음으로 커뮤니버스에 올 때 포털 같은 게 열리는데 그 모습이 소라랑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확실히 곡선의 디자인을 차용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화 막바지에 엘리오가 지구로 돌아갈 때 커뮤니버스 그 자체가 마치 엘리오를 배웅해주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는데 넓은 스크린에서 이러한 장관을 보기 위해서 인생을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황홀했는데요. 진짜 꼭 극장에서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지구에서의 배경도 잘 표현됐습니다. 특히 엘리오가 외계로 나가고 싶어서 해변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마치 미스터리 서클처럼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미스터리 서클은 모래 위에 그려져 있는데 그러한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하였고 그 해변에서 밤이 되었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정부의 표현도 좋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엘리오가 지구로 쫓겨나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오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듯이 몰아치는 파도의 표현이 그의 심정을 잘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엘리오는 이제는 거의 완벽한 기술로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와 특성을 잘 표현했고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우주를 표현할 때는 황홀감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톱파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혼자 말하고 있는 주인공의 고모인 올가를 비춰주면서 시작합니다. 올가는 과학관에서 메뉴를 읊어주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앵글이 내려가면서 식탁 밑에 쪼그려 앉아있는 엘리오를 비춰주는데요. 때마침 들려오는 대사로 엘리오의 부모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오와 올가는 둘이 같이 살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에서부터 영화는 부재와 소통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입니다. 올가는 엘리오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엘리오가 식탁 밑에 숨은 것처럼 올가의 말은 엘리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소통이 됩니다. 엘리오는 부모님의 부재가 있고 올가는 가족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죠. 엘리오는 식당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정시장에 들어갑니다. 과학관의 로비인 것처럼 보이는 장소는 사람들이 붐비고 조명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고 어두운 틈새로 엘리오가 들어갑니다. 이는 엘리오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보다는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엘리오는 운명적인 빛으로 보이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료됩니다. 생김새로 보아하니 보이조 1호인 것 같은데 이 보이조 1호는 지구인들이 외계인에게 보내는 그런 음성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 편지는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이 편지를 실은 이유는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사가 나오는데 당신은 혼자입니까? 이 대사와 보이조호의 이야기는 영화 마지막에 다시 나오면서 엘리오의 모험을 본 관객 스스로에게 답하게 만듭니다. 과학관에서 보이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오는 그때부터 외계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 보고 날 데려가세요 하면서 마치 미스터리 서클처럼 자신을 원해 둘러싼 채 해변가에 누워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필수고요. 그러한 그의 노력은 계속되죠. 학교를 빼먹기도 하고 자잘한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주로 나가겠다는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오가 이렇게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구에 있으면 너무 외롭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고모와 함께 지내지만 고모는 본인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러한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없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 외계인들과 같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사실 이건 회피예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벗어나는 것만 집중을 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여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오는 그래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11살 먹은 아이니까요. 여기서 고모와 엘리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모와 엘리오 모두 가족의 상실을 겪었고 차근히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오에게 이러한 상실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아이는 엉뚱한 답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고모는 우주군으로 보이고 궤도를 계산하며 그러한 일을 계속합니다. 엘리오를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지만 그러한 본인의 상황을 버거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올가의 정성과 사랑을 엘리오는 보지 못하지만 우주 모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성장합니다.
엘리오는 신호를 보내서 커뮤니버스에 초대됩니다. 그곳에서 지구의 리더라는 사소한 오해를 받고 그것을 수긍하여 거짓말을 치지만 엘리오의 그런 거짓말은 그 커뮤니버스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그곳은 엘리오를 환영하며 지구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면서 엘리오는 점점 그곳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런 전개는 사실 주인장에게는 소울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울과는 다르게 형형색색한 톤과 부드럽고 포근한 질감의 표현으로서 커뮤니버스만의 독창성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려면 앰버서더가 돼야 하는데 커뮤니버스와는 맞지 않은 드라곤이 나타나면서 협박을 하게 되고 평화를 추구하는 커뮤니버스의 외계인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우주 끝자락에 가서 불을 끄고 숨어 있자고 합니다. 이에 엘리오가 나서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며 이 협상이 성공을 하면 앰버서더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커뮤니버스의 외계인들은 이름과 다르게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소통은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커뮤니버스의 외계인들은 극단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잘 표현하거나 절충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소통 방식이 아니죠. 이러한 것은 지구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한편 엘리오는 협상을 위해서 그라이곤으로 향합니다. 엘리오는 벼락치기로 배운 협상의 기술로 평이하게 목표에 다다른 것 같지만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면서 글로든을 만나는데 글로든은 다른 그라고인들과 다르게 마치 미키 세븐틴에 나오는 크리퍼와 같이 귀여운 벌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든은 엘리오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글로든도 엘리오와 같이 부모님의 부재가 있는데 아빠가 자신을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 엄마는 피해 전쟁을 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죠. 이러한 공통점을 기점으로 아이들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친구가 된 것이죠. 엘리오의 부탁으로 그로드는 협상 카드가 되어 커뮤니버스에 머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라이곤은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아들을 돌려받기로 합니다. 아빠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로드는 커뮤니버스에 남아서 엘리오와 함께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죠. 자신은 전쟁 기계가 되기 싫다고요. 그라이곤은 전쟁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외계종족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병기 같은 슈트를 입지 않고 수영을 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는 것은 마치 엘리오가 지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엘리오가 클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듯 했으나 아빠는 아들이 아닌 것을 금세 눈치챕니다. 이 아빠는 올가와 닮았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알죠. 그렇기에 엘리오의 클론을 눈치채고 수상히 여기면서 연구합니다. 올가도 굉장히 학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읽고 클론 엘리오를 주시하는데 머리카락을 자기 회귀 본능을 통해서 클론임을 확실하게 눈치챕니다. 한편 군주는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커뮤니버스를 점거해서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오의 거짓말은 들키고 지구로 떨어지게 되죠. 지구로 떨어진 엘리오는 해변가에서 클론과 잘 지내는 올가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올가는 어딘가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엘리오는 올가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간 엘리오에게 마치 클론을 대하듯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올가는 지구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이 기분은 엘리오가 느꼈던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올가 또한 자신과 같은 감정임을 깨닫고 올가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이해합니다. 올가 또한 엘리오가 자신에게 공감하는 모습과 안대를 벗기면서 진짜 엘리오임을 눈치채고 안아주며 제외합니다. 이때 올가가 엘리오의 안대를 벗기는데 이것은 저에게 한쪽으로만 세상을 봐 외로움을 느꼈던 엘리오가 이제는 두 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성장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오가 올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올가도 엘리오의 외로움을 공감하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눈물 몇 방울 정도 흘린 것 같은데 올가의 정성과 사랑이 드디어 엘리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배경을 보면 엘리오가 자신을 데려가라며 그린 미스터리 서클이 나오는데 거기에 문구는 변해져 있습니다. 엘리오를 되돌려 달라고 올가가 쓴 것인데 올가가 엘리오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 엘리오에게 그 진심이 닿는 연출입니다. 여기서 언어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서서 저는 이 영화가 부재와 소통을 주제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부재, 소통의 부재, 공감과 이해의 부재들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은 소통을 통해서 해소됩니다. 이때 영화는 외계인을 설정을 하여서 언어의 중요성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등 사용하는 언어일 수도 있고 혹은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들도 그 출신 행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기기를 사용하여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통신기기가 없으면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입니다. 글로든과 엘리오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엘리오는 글로든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글로든의 행동을 오해합니다. 글로든이 마치 거미처럼 엘리오를 돌돌 감싸는데 엘리오는 이를 거미가 먹이를 저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겁내하죠. 하지만 글로든의 그런 행동은 엘리오가 겁내하는 것 같아서 진정하라고 말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를 기기를 통해서 해소시키는 것이죠. 이런 맥락의 장면은 올가와 엘리오가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올가는 소행성 혹은 그런 잔여물들의 궤도를 계산해서 충돌을 막는 일을 합니다. 경로를 벗어나서 초고속 운행이 불가능한 우주선으로 복잡한 소행성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머지않아서 통신이 끊기게 되고 소행성들의 연달은 충돌으로 우주선은 위험해집니다. 자그마한 우주선 안에 엘리오와 올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소리치게 되고 카메라는 그러한 우주선을 우주에 덩그러니 놓인 모습으로 잡습니다. 음향의 표현도 앞에서는 소행성들을 피하는 그렇게 어드벤처하게 표현이 됐다면 이 부분부터 배경음이 점점 줄어들고 주인공들의 목소리만 들리다가 이마저도 조용해집니다. 조명의 표현도 태양빛을 받았던 배경에서 우주선이 반대로 이동하면서 점점 깜깜해집니다. 이러한 연출로 엘리오와 올가가 느끼는 고립감, 외로움, 슬픔을 잘 표현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태양은 다시 지구를 타면서 떠오르게 되고 지구에서 다시 통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일본에서, 인도에서, 세계 각국에서 궤도를 알려주며 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의 힘을 입어서 우주선은 위기를 극복하고 커뮤니버스로 초고속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영화는 극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 슬픔을 표현하고 그곳에 놓여져 있는 주인공들을 멀리서 잡으면서 무력감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태양의 등장과 지구인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위기를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주제의식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무사히 커뮤니버스로 돌아온 엘리오와 글로든 그리고 올가. 하지만 글로든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글로든은 갑옷을 입지 않아서 통신기기의 기능으로 따뜻한 상태를 유지 중이었는데 지구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그 기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추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한 축 늘어진 글로든의 모습을 본 아빠는 수치라고 여기는 갑옷을 벗고 아들을 위해 돌돌돌 감싸고 토닥토닥하며 온기를 나눠줍니다. 이러한 정성에 글로든은 무사히 일어나고 본인의 진심을 아빠에게 전달합니다. 전쟁 기기가 되기 싫고 그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글로든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표현하자 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죠. 이러한 행동으로 드라이곤의 부성애가 글로든에게 닿으면서 부자의 유대는 끈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를 지켜
밝혀냈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택한 엘리오에게 지구의 리더 자격이 주어지며 대사 자격인 배지를 주어지게 되는데 엘리오는 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껏 지구에서 사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올가의 진심을 알게 됐고 소행성대를 통과하면서 지구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엘리오는 지구를 집, 홈이라고 여기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로든에게는 때가 아니라며 아쉬운 이별을 고하죠. 엘리오는 냉정하게 보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애를 다뤘고 모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오가 아쉽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연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다룰 수 있지만 우주와 지구라는 대비와 확장으로 스케일을 넓혔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캐릭터, 특히 저는 액체 컴퓨터인 오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극적인 신, 이를 통해서 다시 관객들에게 물어보는 당신은 혼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역설적으로 답을 주는 먹힐 수밖에 없는 주제로 단단히 뼈를 세운 뒤 SF와 모험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살을 채운 엘리오에 대한 한 줄 평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항상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참고로 엘리오에는 쿠키가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중간에 쿠키가 나오는데 쿠키를 봐야지 유쾌하게 극장을 나올 수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을 즐기면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면 나오는 따뜻한 멘트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오를 보다 보면 SF 호러 장르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올가와 엘리오가 그로든이 탄 우주선을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올가의 배를 뚫고 나오는 엘리오, 그리고 엘리오와 그로든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로든이 왕 하면서 이를 벌리는 그 장면은 엘리오를 레퍼런스한 것 같고, 엘리오가 커뮤니버스로 갈 때 그 우주선이 엘리오만 쫙 비치는 그런 연출, 그리고 엘리오가 다시 지구로 돌아갈 때 커뮤니버스가 배웅을 하면서 그 전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지구인들의 반응은 미지어의 조우를 레퍼런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SF 호러 장르의 레퍼런스가 많아서 주인장은 매우 기뻤습니다.